통계적 추정입니다. 그런 선거들을 하는데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좀 뭐 선거의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 총선도 뭐 마찬가지로 좀 높긴 하지만 출구조사 알죠?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아니면은 그 전에 사전 조사를 하죠. 뭐 전화로 유선 전화로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저런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를 뉴스에서 보도할 겁니다. 그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누가 당선될 확률이 뭐 몇 퍼센트고 지지율이 몇 퍼센트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신뢰도는 몇 퍼센트고 뭐 오차의 한계는 몇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쭉 배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당선이 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인데 그것이 틀릴 확률은 몇 퍼센트이고 맞을 확률은 몇 퍼센트이다.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어떤 그런 단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 근데 일단은 잊어버리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일단은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내일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표본, 뭐,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의 전체 키가 평균이 몇이고, 뭐, 표준 편차가 몇이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아이들의 전체 키를 다 구해야 되죠. 재야 되죠. 근데 서울 애들 재다가 보면은 제주도에 키 잴 때 보면은 서울 애들은 좀 컸어.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수조사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 모자는요,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집단, 모평균, 모표준편차 이런 거는 모자가 들어가면 다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 그거를 뽑아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몇을 뽑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전체를 추정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본을 추출할 거 아니니 그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게 되겠죠. 전체를 조사하는 게 가장 정확한 자료일 테니까. 그래서 표본이 몇이냐 이런 거를 이제 표본의 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조사할 때는요. 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아이들의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명을 추출하는데 복원 추출하는 거야. 근데 뽑다 봤더니요. 기본미만 100명 뽑았어.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치? 그렇게 해서 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해가지고 나온 어떤 그 결과, 그 놈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해보자. 근데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신뢰도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냐. 뭔가 흥미롭지 않아요? 전혀? 흥미롭진 않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요. 필수예제 1번을 봐볼게요.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말 그대로 표본조사라는 거는요. 이렇게 몇 개를 추출해가지고 몇 개만 조사해보는 거야. 기억 봐보자. 건전지의 평균 수명. 그럼 건전지를요. 평균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조사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건전지는 쓸 게 없어지죠.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몇 개 조사해봐가지고 이러니까 나머지도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야. 우리나라 총인구조사.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만 조사한 다음에 전체 인구는 이렇다라고 보기에는 안 되죠. 왜? 서울이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쵸? 정확한 땅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총인구조사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전체조사란 얘기, 전수조사한다는 얘기가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동차 대수.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서울에 많잖아, 더. 사람이 더 많이 사니까. 그쵸? 그 다음에 과일의 당도 조사. 과일의 당도, 사과가 얼만큼 단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체 조사를 했어. 남은 사과가 없네? 다 먹어버려서? 그쵸? 그러니까 일부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아, 이 사과는, 그러니까 한 박스가 있으면 거기서 한두 개 먹어보고서 달아? 이건 단 거. 한두 개 먹으면 써? 사과가 쓸 수도 있나? 이건 써? 뭐 이런 식으로. 당도가 1이야, 2야, 3이야. 이 의미가 들어오죠, 이제.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의 의미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2번은요, 임의 추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전부 다 보건 추출입니다. 전부 다 보건 추출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보건 추출할 때, 비보건 추출할 때, 동시에 3개를 추출할 때로 나누네.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필수 예제 2번. 여기 주머니 안에요.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이렇게 있는데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 3개의 공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오냐? 그러면 1번이 복원이야. 처음에 내가 뽑을 수 있는 숫자 카드 몇 개죠? 5개죠. 그 다음에 다시 복원이라는 얘기는 원위치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죠? 5개죠. 그 다음에도 5개가 되겠죠. 그래서 12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5, 파이, 3 이렇게 하죠. 중복, 순열. 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비복원.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5개죠. 그 다음에 뭐 1번을 뽑았어. 1번 나왔어. 그럼 나머지 2, 3, 4, 5 중에서 뽑는 거죠. 그치? 그럼 몇 개야? 4개, 3개. 이것이 뭐죠? 5P3 순열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3개 추출. 그럼 여기서 3개를 확 뽑는데 이건 순서하고 상관이 없죠. 얘는 1, 2, 3 나오나 3, 2, 1 나오나 다르겠죠. 근데 얘는 그냥 동시에 3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몇이야? 5C3 조합이란 얘기고. 그냥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평균이 있으면 모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요. 표본 평균이 있으면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겁니다. 요 사이의 관계만을 파악해 보자고. 일단 의미는요. 모평균 이랬어. 그러면 전체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표준 편차, 그거의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요. 일부를 추출해 가지고 뽑은 그놈의 평균, 표본 평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요. 그걸 가지고 구한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치? 그런데 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세 개만 할게요.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요. 주머니에요. 1번 공이 있고요. 2번 공이 있고요. 3번 공이 있습니다. 요 놈의 모평균을 구해볼게요. 모평균을 구하면은요. 공을 뽑았을 때 나오는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할게. 그러면 숫자가 처음에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1이거나 2거나 3이겠죠.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건 1하고 2하고 3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모평균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니까 몇이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9에다가 별량 제곱의 평균. 별량을 각각 제곱한 거죠. 나누기 평균의 제곱. 표준 편차라고 썼으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4에다가 3분의 14에다가 3분의 6을 빼니까 3분의 8 뭐 이렇게 되겠네. 그쵸? 얘는요. 루트 3분의 2 루트 2니까 루트 3 루트 3 하면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표준 편차가 나왔어. 여기서요. 제가 표본을 추출하는데 두 개를 추출해 볼게요. 요 두 개를 추출했습니다. 두 개를 추출해 가지고 나오는 놈의 평균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내가 두 개를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1번 공, 1번 공을 뽑을 수도 있죠. 1번 공, 2번 공을 뽑을 수도 있고 3번 공, 3번 공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나올 수 있고요. 1, 2,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 1번 공, 1번 공을 뽑았다. 그 놈의 평균은요. 1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여기 1이 되고요. 여기 1.5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요. 얘는요. 1.5야, 2야, 2.5가 되고요. 얘는 2, 2.5, 3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 놈의 평균. 자, 여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요 놈의 평균을 구하면은 1에다가 3에다가 6에다가 5에다가 3 더해서 몇으로 나눠야 돼요? 9로 나눠야겠네. 그쵸? 그러면 10이야 18이니까 얘가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놈의 분산을 어떻게 들어갈까? 마찬가지로 별량 제곱의 평균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그쵸? 그러면 벌써 이게 9개가 됐어. 이해를 정확하게 돕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곱하면 1 플러스 제곱하면 몇이죠? 2.25 곱하기 2 더하기 4, 3, 6.25인가요? 플러스 9 나누기 몇이야? 9 빼기 4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 끝까지 가보죠.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4.5고요. 12, 1, 13이고요. 12.5인가요? 요렇게 두 개 더하면 17, 30, 39. 그러면 3분의 13. 그죠? 거기다가 빼기 3분의 12 하니까 3분의 1. 분산이 이렇게 나오고 표준 편차는 뭐가 되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 루트 3 이렇게 되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네. 그쵸? 뭐 계산 틀렸나? 여기서 별량 제곱의 평균이니까 1, 4, 9 더하면 3분의 14에서 빼기 4니까 여기서 틀렸네. 표준 편차 여기 어떻게 되죠 지금? 1 더하기 4 더하기 9야 나누기 3 한 다음에 이거를 분산을 구해보자. 분산이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4 빼기 4죠. 그럼 몇이니? 3분의 12 하면은 몇이야? 3분의 2. 아까 여기서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표준 편차는 여기가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 루트 3 하면은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잖아. 이게 아까 3분의 2 루트 2가 나왔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시고 뭐를 보시는 거냐면 여기에서 확률 변수는 x입니다. 여기에서는 뭐죠? 이것을 x바라고 하는 거야. x바.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표본 두 개를 뽑아가지고 나온 평균이죠, 이게. 그쵸? 얘도 어때요? 요거랑 요거를 뽑아서 나온 표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x바1, x바2 쭉 해서 x바9까지 나오죠. 지금 별량이 3개였는데 그거를 2개를 추출했는데 9개가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연산으로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의미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고, 그러면 요 놈이 이제 x바. 지금 여기서는요, 이것들의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을 뭐냐면 x바의 평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놈은 누구의 분산이냐면은요, x바의 분산을 구한 거야. x바가 뭐라고요? 표본 평균이라고요. 표본 두 개를 뽑아가지고 나온 평균이라고요. 그 의미를 좀 기억하세요. 얘는 뭐냐면은요, 시그마 x바 이렇게 됩니다. 얘는 확률 변수가 x죠. 이 x는 뭐냐면 확률 변수 x이기 때문에 얘는 x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x의 분산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요, 지금 x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 놈의 관계를 한번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이 값도 2고 이 값도 2죠. 그쵸? 그래서 이 x와 이 x반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봐봐. 여기를 잘 봐봐. 여기를. 지금 요 의미가 뭐냐면은 이걸 한번 봐봐.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요. 여기에 이만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아이들을 볼 거야.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요. 뭐 150짜리도 있을 거고 160짜리도 있고 170짜리도 있고요. 175도 있고요. 185도 있고 뭐 2m, 아니 2m 아니 197짜리도 있고요. 뭐 165짜리도 있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 변수 x라는 놈은요. 얘네들 전체 고등학생들의 평균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얘입니다. 이 x반은 뭐냐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추출했다고 치자. 100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럼 그 100명의 평균은 x바야. 이 x바는 뭐냐면 이 x바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게 왜 그러지 싶어져.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요 x바라는 놈이 뭐냐면은 100명을 추출하고, 그럼 100명을 여기서도 추출할 수 있고 여기서도 추출할 수 있고 막 뽑아서 100명씩 추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 놈들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얘가 하나하나가 x바고요. 하나하나가 x바고요. 요 x바들, 즉 x바1 플러스 x바2 플러스 쭉 해가지고 x바9, 9까지 한 거를 9로 나눈 것이 뭐냐면 이 x바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게 나오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전체 평균이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나라 고등학생 아이들의 평균이 170이 나왔다고 치자고. 근데 내가 100명을 뽑았는데 그 평균이 딱 170이 나오겠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170이 나온 수도 있고 169가 나올 수도 있고 175가 나올 수도 있고 155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니? 그것들의 평균이 바로 x바란 얘기라고. 그러니까 당근 얘랑은 같은 거고요. 여기서 보여줬듯이.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요 x 지금 뭐를 볼 거냐면요. vx랑 vx바랑 관계를 볼 건데, 얘는요, 지금 요 vx는 뭐냐면 실제 고등학교 아이들 전체의 분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생 아이들은요, 150짜리도 있을 거고요, 2m짜리도 있을 거야. 그쵸? 뭐 150이 안 될 수도 있고 2m가 넘을 수도 있고요. 물론 평균에 가까운 170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놈의 분산을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뭐의 분산이겠어?
아까 100명 뽑았던 이 X바들의 분산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 이게 모집단이면 여기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낸 거야. X바니까. 그 평균을 낸 것이 2m가 나올 확률은 2m짜리, 내가 임의로 100명을 뽑았는데 그 100명이 전부 다 2m짜리여야 돼. 그럴 일은 극히 소수겠죠. 극히 드물겠죠. 어찌되었건 임의로 100명을 뽑아서 평균을 냈더니 뭐 한 172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68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50이 나오려면요, 뽑았는데 뽑는 애들마다 150이 안 되는 애들을 뽑아야지만 150보다 작게 나오는 거야. 100명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겠죠. 그러니까 168이 나오기도 하고 뭐 169가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좀 잘 먹는 동네 애들을 뽑았더니 175가 나왔어. 그래 조금 뭐 좀 잘 덜 먹는 애들을 뽑았더니 165가 나왔어. 뭐 이 정도쯤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VX반은 뭐냐면 요 놈들의 분산이니까 원래 이놈의 분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분산이 클까 작을까? 작겠죠. 분산이라는 놈은 평균주의에 몰려있는 게 작은 거고요. 그러니까 막 2m, 150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분산이 큰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168, 160, 169, 171, 170, 17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훨씬 작은 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만큼 작은 수가 나오냐면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만큼 나온다고.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봐봐라. 여기서 분산이 어딨죠? 분산이 3분의 2가 나왔죠? 분산이 3분의 2가 나왔는데 표본의 크기가 2야. 그러면 요 놈을 2로 나누면 3분의 1이 되죠? 그 분산이 이렇게 3분의 1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표본의 크기를 2로만 했는데 이게 9개가 나왔어.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하면 이거 계산 자체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받아들이라고, 요거를. 요걸 정리하면 이제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유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원래 X의 평균과 X바의 평균은 같다. 이렇게 쓰지 말자. 우리 이제 X바를 가지고 할 거니까 이 X바는 이 X와 같다. VX바는 뭐랑 같다? 원래 VX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그러면 시그마 X바는 원래 시그마 X를 뭐로?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요것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얘를 알기 위해서는 얘를 루트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어지면 이거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뭐다? EX바는 EX다. VX바는 VX를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가 되셨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필수예제 3번. 지금 현재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1, 2, 3일 때 이것이 뭐야? 1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고 2는 2분의 1이고 4분의 1이야. 근데 표본의 크기를 4개를 추출해서 나오는 놈의 그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 얘기야. 아까 여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걸 다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만 4개 뽑을 수도 있죠. 1111 뽑을 수도 있죠. 1 하나, 2 3개, 1 2개, 2 2개, 1 3개, 2 하나, 그 다음에 1 하나, 3 3개, 1 하나, 1 2개, 3 2개 막 겁나 많이 나오죠. 이것들을 다 볼 수가 없어. 이걸 다 하란 얘기가 아니야. 2개짜리도 그냥 하란 얘기가 아니야. 한번 보여준 거로 끝내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끝내고 이제 나는 뭐를 구하면 되냐면 x의 평균과 분산만 구하자고. 그러면 이 x는 요거 4분의 2로 바꿀게요. 곱하고 끝이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몇이니?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vx는 4분의 제곱해서 곱하고 8, 9에다가 빼기 4.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람은 이거는 9, 18, 2분의 9. 2분의 9 마이너스 4니까 2분의 8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죠. EX하고 VX를 구한 거야. 이제는 어떻게 쓰면 돼? 나는 X 바의 평균 몇이야? 얘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VX 바는 어떻게 구해?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4로 나눈 값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곱하기 4분의 1 해서 8분의 1 이제 이렇게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이 있는데요. 걔는 150,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게 x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n이 100개를 추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149에서 x바가 151.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추출했는데 그 평균이 149에서 151 이하일 확률을 구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 아이들의 평균이 다 150이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키가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서울에서 1명, 부산에서 1명, 저쪽 광주에서 1명 뭐 해가지고 100명을 추출했더니 그래서 그 X바를 구했어. 그 평균이 149에서 151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인 거야. 그죠? 근데 우리 X가 150,5의 제곱을 따른다면 여기서는 지금 X바잖아. 이거를 표준화하려면 P 여기가 Z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가 시그마분의 X-M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그마는 이게 아니라고 지금 X바에 관한 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X바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평균은 어때? 똑같다고 150 이렇게. 근데 표준 편차가 몇이었어? 아니 분산이 몇이었어? 25였죠. 그거를 몇으로? 100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고. 그럼 몇이 되죠? 4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X바는요. 150,2분의 1의 제곱. X바의 분산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미 뽑아서 한 번 평균 내고 한 번 평균 내고 한 번 평균 낸 거니까 당근 평균주의에 몰려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보자. 얘는 시그마분의 이제 요 놈을 가지고 표준화를 하면 돼요. 시그마분의 X바 149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는 시그마분의 15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P야 마이너스 2야 Z야 2야 이제 나머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요 X에 대한 정규 분포를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X바의 분포를 보고서 표준화를 하시면 된다. 2야 마이너스 2야 여기가 0이니까 요 놈의 넓이 구하는 거고요. 표를 봤더니 2가 0.4771에 여기가 0.4772야. 그러니까 0.2 곱하는 거죠. 4, 27에 14, 27에 15, 248. 9544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은요.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kg. 짐의 무게를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이놈아는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8kg이고 표준 편차가 4더라.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임의로 N명을 추출했습니다. N명. 그랬는데 표본 평균 X바가 PX바가 17부터 19일 확률이 0.8664더라. 여기서는 N을 구하시오. 그 얘기야. 이 N을 구하란 얘기네. 아까는요, N이 주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확률을 구하란 얘기였고, 똑같은 문제인데, 순서만 바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X반은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몇이에요? 똑같아, 18. 그 다음에, 봐봐. 시그마를, 분산을 뭐로 나눴어? N으로 나눴죠. 그럼 시그마는 뭐로 나누면 돼? 루트 N으로 나누면 돼. 이거 현재 시그마가 4야. 분산은 16이고 16을 N으로 나누는 거고 4를 루트 N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4를 루트 N으로 나눈 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요거를 제곱 이렇게 되겠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해보는데 Z로 바뀌면 시그마가 루트 N분의 4고요. 17-18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가 루트 N분의 4고요. 19-18이니까 1 이렇게 됐는데 0.8664 이렇게 됐고요. P 뭐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Z가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될 확률이 8664. 그럼 이제 그림 그려서 한번 보시면 여기가 0으로 봤으니까 이게 절대값이 똑같은 수가 두 개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4분의 루트 N인데 요만큼이 몇이 나와야 돼? 0.4332가 나와야 되네. 그치? 절반이니까 걔를 표에서 봤더니 4332는 몇이야? 얘가 1.5래. Z가. 그러니까 4분의 루트 N이 1.5가 돼야 되고 루트 N이 6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몇이니? 36으로 해야 된다. X반은요. X와 똑같다고요. EX반은. VX반은요. VX를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진다. 그쵸? 시그마 X반은요. 원래 시그마 X를 루트 N으로 이거를 기억하시면 문제가 X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는데 X바에 대해서 구해라 그러면 평균은 그대로 쓰는 거고 분산은 N으로 나누고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서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이제 문제 몇 문제만 풀고 끝낼 건데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잖아? 그럼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기계적으로 선생님 시키는 대로 착착착 해. 이유도 몰라. 이유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착착 하면 답은 다 맞아. 근데 나중에 이걸 얘기해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근데 수학은 어때요? 정확한 겁니다. 애매한 게 있을 수가 없어. 수학이 누가 풀었어요? 적당히 대충 쓰고 뭐 이러는 게 수학이라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아무리 변칙적으로 꼬여서 나온다고 해도 그 기본 개념이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풀 수 있다고. 근데 막 지금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그냥 선생님이 이거 적당 충분히 크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를 뭐 못 구하니까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해 가지고 대충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일단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X 바가 그러니까 EX 바가 EX하고 똑같은 이유 VX 바가
Vx보다 작아지는 이유, 그것들이 지금 확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단원의 통계적 추정에 들어가면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물론 한 방에 다 이해하시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요 기계적으로 나와도 돼요. 문제 착착 풀고 시간대로 탁탁탁 해가지고 나와도 돼. 나중에 의미 몰라. 근데 문제를 좀 몇 문제 풀다가 나중에 다시 개념 정리하는 수업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내게 될 수 있다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밑에 예제만